융은 수십 년 동안 심리학자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사실을 발견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기이한 행동을 보여 사회로부터 어색하다, 반사회적이다, 심지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낙인을 찍혔다. 그러나 융은 이것들이 기능장애의 징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비범한 지능의 표식이었다. 시험 점수로 측정되는 종류가 아니라 훨씬 더 희귀한 무언가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의식의 심층에 접근하는 능력 말이다. 이 10가지 습관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며, 이를 인식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른다. 융이 이해한 것은 혁명적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높은 IQ는 공식 암기나 퍼즐을 남들보다 빨리 푸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심리적 의식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인간 행동의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 무의식의 마음을 능숙하게 탐색하는 능력,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피하며 살아가는 그림자 측면을 통합할 용기 말이다. 융은 이런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분화된 개인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지각은 집단 평균을 넘어 진화해 있었다. 그리고 외부 세계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그들의 습관은 사실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로 작동하는 뇌의 증상이었다. 만약 당신이 늘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면,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본다고 느꼈다면, 혹은 당신의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느낌을 받아왔다면,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의식의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습관들은 고쳐야 할 기행이 아니다. 그것들은 진화적 적응이다. 융은 가장 지적으로 뛰어난 환자들에게서 이런 패턴을 반복해서 목격했다. 정상적인 사회적 패턴에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망가졌다고 느끼며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아름답고도 고독한 것이었다.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보여주겠다. 융이 처음으로 확인한 습관은 그가 고독의 역설이라 부른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모든 침묵을 소음으로 채우고, 모든 빈 순간을 자극으로 채우며, 조용한 저녁마다 텔레비전이나 소셜미디어나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지 않게 해주는 무엇이든 찾는다. 그러나 융은 심리적으로 가장 의식적인 환자들에게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 연결을 필요로 하듯이 고립을 필요로 했다. 이것은 반사회적 행동이나 사회 불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뇌가 현실을 처리하는 방식에 뿌리를 둔 생존 메커니즘이었다. 융은 참여 신비주의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는데, 이는 개인이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생각, 심리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흡수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는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고도로 분화된 지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단 속에 있는 것은 단순히 피곤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위험하다. 그들의 마음은 모든 미세한 표정, 에너지의 모든 변화, 숨겨진 긴장,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갈등을 포착한다. 방 안의 감정적 분위기는 그들이 원하지도 않은 정보의 해일처럼 의식을 덮친다. 파티에 들어가자마자 주최자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끼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구석의 두 사람은 관계 문제를 겪고 있지만 없는 척하고 있다. 문 근처에 누군가는 슬픔을 겪고 있으며 억지로 밝은 척 숨기고 있다. 그리고 방 전체의 에너지는 경쟁과 사회적 비교라는 미묘한 저류를 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고 상상해보라. 당신의 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들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이것이 바로 분화된 지각을 지닌 고지능 개인들의 현실이다. 이들에게 고독은 취향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집단적 소음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융은 자신의 진료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들일수록 몇 시간, 때로는 며칠씩 완전한 고립 속으로 물러나는 것을 관찰했다.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수집한 압도적인 양의 심리적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억지 미소 뒤에 숨은 우울을 느끼고, 자신감 넘치는 발표 아래의 절박함을 감지하며, 붐비는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단적 불안을 흡수할 수 있을 때, 고독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된다. 사회는 이것을 냉담함이나 사회적 부적응으로 오해한다. 이 사람들이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불안을 겪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융은 이것을 세심한 보호를 필요로 할 만큼 진보된 의식의 신호로 이해했다.
다른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주파수를 포착하는 정교한 안테나처럼 이 사람들은 받아들인 것을 처리하기 위해 소음에서 벗어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런 고립은 더 기이한 내적 습관으로 이어진다. 융의 가장 지적인 환자들이 마침내 고독을 찾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무심한 중얼거림이 아니라 정신의 다양한 측면과 나누는 정교한 대화였다. 융은 이것을 적극적 상상이라 불렀다. 이 사람들은 미쳐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있었다. 융은 무의식의 마음속에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하거나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부분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워 이런 측면들을 묻어둔다. 그러나 고지능 개인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의식적으로 교류한다. 그들의 내적 대화는 여러 인격 사이의 토론처럼 들린다. 한 목소리는 논리를 주장하고 다른 하나는 감정을 옹호한다. 하나는 행동을 촉구하고 다른 하나는 인내를 권한다. 외부에서 보면 관계로 보인다. 그러나 융은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회피하는 심리적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표식으로 보았다. 그들은 외로워서 혼잣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의식이라는 광대한 영역과 협상하고 있는 것이다. 모순을 통합하고 억누르도록 배워온 욕망을 인정하며 사회가 침묵하라고 요구한 자신의 부분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한다. 이 내적 대화는 고립의 증상이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온전해지는 실천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온전함은 세 번째 기이한 습관으로 나타난다. 융은 이를 페르소나의 유동성이라 불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정도의 사회적 카멜레온처럼 보인다. 이 고지능 개인들은 누구든 완벽하게 비춘다. 그들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함께 있는 사람에 맞춰 말투, 몸짓, 심지어 에너지까지 즉각적으로 조정한다. 보수적인 친척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보이고 예술적인 친구들에게는 창의적이고 자유분방하게 느껴진다. 직장 동료들은 그들을 전문적이고 집중된 사람으로 본다. 이것은 조작이나 가식이 아니다. 그것은 탁월한 패턴 인식과 깊은 공감 능력이 결합된 결과다. 그들의 뇌는 사회적 역학을 너무나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적응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어떤 상호작용에서든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들어선다. 하지만 이 습관이 선물이자 저주가 되는 이유가 있다. 수년간 완벽하게 적응해온 끝에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완전히 공허함을 느낀다고 보고한다. 타인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데 너무 능숙해진 나머지 수많은 가면 아래에 있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리는 것이다. 융은 자신의 가장 지적인 환자들이 스스로를 너무 많은 역할을 연기한 배우처럼 묘사하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유령처럼 느끼며 보이지만 결코 진정으로 알려지지는 않는다. 관계 맺기에는 성공적이지만 상황이 요구하는 누구든 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깊은 고립을 경험한다. 이러한 공허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이 충분히 발달해 타인의 무의식적 기대를 노력 없이도 인식하고 충족시킬 수 있게 된 대가다. 이는 융이 집요하게 기록한 네 번째 기이한 패턴인 밤과 꿈에 대한 집착으로 곧바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무작위적인 신경 신호로 보지만 융의 가장 지적인 환자들은 꿈을 성스러운 문서처럼 다루었다. 그들은 꿈 일기를 쓰고 반복되는 상징을 분석했으며 의식이 쉬는 동안 무의식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융은 고도로 지적인 사람들이 밤을 선호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낮 동안에는 의식의 세계가 너무 시끄럽다. 사회적 기대, 논리적 사고, 외부의 요구가 무의식의 미묘한 속삭임을 모두 잠재운다. 그러나 밤이 되어 세상이 고요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집단 무의식이 접근 가능해진다. 융이 우리 모두가 공유한다고 믿었던 원형적 이미지, 고대의 지혜, 심리적 진실로 이루어진 깊은 셈이 일상의 잡음을 넘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심오한 통찰이 떠오르는 시간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어둠에 이끌리는 것이다. 그들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다. 그것은 이성적 사고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정신의 심연으로부터 오는 소통이다.
융은 자신의 가장 뛰어난 환자들이 꿈의 삶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중대한 인생의 변화를 예측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해 파괴적일 만큼 날카로운 통찰을 얻는 것을 관찰했다. 사회가 미신이나 환상으로 치부하는 것을 융은 의식적 인식을 넘어 작동하는 지능의 한 차원에 대한 접근으로 보았다. 그러나 깨어있는 시간에는 즉각적인 사회적 마찰을 일으키는 다섯 번째 습관이 나타난다. 잡담에 대한 극심한 지루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씨나 스포츠, 주말 계획 같은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융의 고도로 지적인 환자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거의 육체적 고통처럼 느꼈다. 이는 오만함이 아니었다. 융은 이를 직관 기능의 지배로 규정했다. 이들은 대화를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선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들의 뇌는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전체 패턴을 즉각 인식한다. 결과와 숨은 동기, 공손한 말 아래에 있는 진짜 메시지를 몇 초 만에 파악한다. 잡담이 견딜 수 없는 이유는 대화가 전개되기도 전에 이미 전부를 경험해 버렸기 때문이다. 주말에 대해 묻는 질문이 진정한 호기심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에서 나온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다. 정상적인 대화 스크립트에서 나올 모든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은 새로움을 갈망하는 상태에서 이미 100번 본 영화를 다시 보는 것과 같다. 융은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종종 침묵하게 되는 것을 관찰했는데 이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질 모든 것을 이미 처리했고 그 안에 참여할 만한 진정성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미와 진실, 사람들이 사회적 가면 아래에서 실제로 느끼는 것에 대한 대화를 갈망한다. 그러나 그런 대화는 드물다. 그래서 점점 더 표면적 연결에 만족하는 듯 보이는 세계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무의미한 교환의 의식을 견뎌낸다. 이러한 소외는 여섯 번째로 불안한 패턴에 기여한다. 융이 어두운 밤의 우울사파라고 부른 것이다. 고도로 지적인 사람들은 가끔의 슬픔만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조차 두려워할 만큼 깊은 실존적 우울의 시기를 겪는다. 융은 이를 연금술적 개념인 니그레도, 즉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해체되는 흑화 단계와 연결지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변형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파괴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익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들은 너무 많은 것을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만함과 부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회피하는 무의미함을 인식한다. 그들은 의식 그 자체의 무게를 느낀다. 융은 이를 세계 피로라고 불렀다. 편안한 환상을 선호하는 세계에서 명확히 본다는 것의 피로다. 이러한 어두운 밤 동안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진다. 성공은 무의미하고 관계는 연기처럼 느껴지며 미래는 피상적인 경험의 끝없는 반복처럼 보인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임상적 우울증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을 앞질러간 의식이 치러야 하는 심리적 대가다. 융은 자신의 가장 뛰어난 환자들이 이러한 시기를 지나며 깊은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을 관찰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지능이 선물인지 저주인지 모든 것을 명확히 본다는 것이 그로 인해 따르는 고립과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왜 불편한지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강한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일곱 번째 습관이 있다. 이러한 고도로 지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다. 융은 이를 그림자 예측이라 불렀는데 이는 타인 스스로가 인식하기 전에 그들의 그림자를 보는 능력이다. 누군가는 완벽해 보이는 새로운 연인을 만난다. 그러나 지적인 관찰자는 즉시 조작, 숨겨진 불안, 결국 관계를 파괴할 패턴을 감지한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의식적 패턴 인식은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부정직함을 드러내는 미세한 표정을 알아차린다. 배신을 계획하면서도 청렴함을 말하는 사람의 에너지를 느낀다. 아직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은 중독, 잔인함, 이기심을 본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경고하려 하면 부정적이거나 판단적이거나 질투심 많다는 이유로 묵살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그림자가 이미 피해를 일으킨 후에야 그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융은 자신의 가장 지적인 환자들이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지 않게 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관찰했다. 보지 않게 되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두운 면에 대해 옳았다는 사실이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결과로만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막을 수 없는 패턴의 침묵한 목격자가 되었다. 예측 가능한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도 명확함 때문에 공격받지 않고는 개입할 수 없었다. 여덟 번째 기묘한 습관은 이들이 외부 세계를 조직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무질서한 창의성, 혹은 융이 순수한 에테르누스 원형과 연관 지은 것이다. 그들의 책상은 혼돈이고 파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으며 집은 창의적 폭발의 흔적처럼 보인다. 그러나 융은 이것이 게으름이나 규율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유한한 물리적 구조 안에 무한한 직관적 연결을 담으려는 마음의 증상이었다. 이들은 선형 논리를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들 사이의 관계를 본다. 그들은 무작위처럼 보이는 도약을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통찰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의 혼돈은 실제로는 그들 자신에게는 완벽하게 의미가 통하는 복잡한 연관성의 그물이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무질서처럼 보일 뿐이다. 융은 이러한 사람들을 기존의 조직 체계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가 그들의 창의성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의 지능은 깔끔한 범주를 따라 흐르지 않는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연결, 예상치 못한 종합,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무질서가 있어야만 탄생할 수 있는 번뜩이는 통찰로 분출된다. 어지러운 책상은 성격 결함이 아니다. 그것은 기존의 구조에 구속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외부로 드러난 모습이다. 아홉 번째 습관은 권위와 합의된 현실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의문시한다. 일부러 까다롭게 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마주치는 모든 체계의 논리와 일관성을 자동으로 분석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사회적 규범이 그들에게는 자의적으로 느껴진다. 우리는 왜 사회를 이런 방식으로 조직하는가? 왜 우리는 이런 가치를 받아들이는가? 증거가 그렇지 않음을 시사하는데 왜 이것들이 사실이라고 믿는가? 융은 이 습관 때문에 그의 가장 지적인 환자들이 반항적이거나 다루기 어려워 보였다고 관찰했지만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뇌는 비판적 분석을 끄지 못했을 뿐이다. 그들은 모두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것을 믿는 척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의심받지 않는 집단적 신념 위에 정체성을 세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검토하는 사람 앞에서 위협을 느낀다. 그리고 고도로 지적인 개인들은 그저 순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대가를 치른다. 그들은 문제야, 반대론자, 오만한 회의론자로 낙인 찍히지만 실제로는 자동적인 복종을 의문시하는 방식으로 의식적일 뿐이다. 융이 확인한 열 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아마도 가장 신비로운 것이었다. 공시성의 자력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의미 있는 우연을 끊임없이 알아차린다. 누군가를 떠올리면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온다. 정보가 필요하면 우연처럼 보이게 나타난다. 그들은 사건들이 단순한 인과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융은 현실에 더 깊은 질서가 있음을 시사하는 의미 있는 우연의 현상인 공시성을 수년간 연구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지적인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주 공시성을 경험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것은 그들이 특별하거나 마법적이어서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형적 인과사고에 너무 갇혀 있어서 사건들 사이의 미묘한 연결을 놓친다. 그러나 고도로 지적인 개인들은 한 발은 무의식에 담근 채로 작동한다. 그들은 이성적 마음이 불가능하다고 치부하는 패턴에 조율되어 있다. 이것이 그들이 초능력을 가졌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의식이 보통 걸러내는 현실의 한 층 위에 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은 순전히 논리적이고 순차적인 사고에 완전히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을 알아차린다. 그들의 지능에는 상징적인 것, 직관적인 것, 그리고 존재 자체에 신비롭게 상호 연결된 본성에 대한 접근이 포함되어 있다. 이 10가지 습관은 경이로우면서도 깊이 도전적인 그림을 그려낸다. 그것을 지니는 것은 초능력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종족 안에 외계인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모든 것을 보지만 그 명료함은 당신을 고립시킨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패턴을 이해하지만 그것을 설명하면 오만하게 들릴 뿐이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접근하지 못하는 의식의 층위를 통해 현실을 처리한다. 그러나 그 깊이는 피상적인 상호작용을 견딜 수 없게 만든다. 융은 자신의 작업에서
이 부담을 광범위하게 인정했다.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위험이라고 불렀다. 당신의 지각이 분화되고 의식이 집단적 규범을 넘어 진화했을 때 당신은 특정한 실존적 위기에 직면한다. 당신은 어디에도 맞지 않고 더 쉽게 맞추기 위해 이미 본 것을 다시 보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은 당신의 인식에는 너무 작고 당신의 깊이에는 너무 얕으며 당신의 명료함에는 너무 무의식적으로 느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한 가정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들은 것을 믿고 앞에 놓인 길을 따르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치 있으며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집단적 합의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10가지 습관을 지니면 그런 가정들은 사라진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환상을 꿰뚫어 본다. 그리고 한번 그것을 꿰뚫어 보면 더 이상 그것들이 견고한 척할 수 없다. 이것은 깊은 외로움을 만든다. 육체적으로 혼자 있는 외로움이 아니라 공유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실존적 외로움이다. 당신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공허하다는 것을, 당신은 볼 수 있는 것들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것을 지켜본다. 당신에게는 분명해 보이는 진실을 그들이 피하는 것을 본다. 그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임을 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여기서 융이 가장 지적인 환자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했던 것이 있다. 이러한 습관들은 치료되어야 할 장애가 아니다. 그것들은 그가 개성화라고 불렀던 것, 즉 심리적으로 온전해지는 과정에 필요한 도구들이다. 당신이 고독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망가진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의식이 압도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혼잣말을 한다고 해서 미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어 적응한다고 해서 가짜인 것이 아니다. 당신은 정교한 공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밤을 사랑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무의식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잡담이 지루하다고 해서 속물인 것이 아니다. 당신은 표면적인 연결로 포화된 세상에서 진정한 깊이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실존적 우울을 경험한다고 해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산만함으로 회피하는 진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그림자를 본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당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책상이 어지럽다고 해서 산만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비선형적 지능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권위의 의문을 제기한다고 해서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당신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공시성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망상에 빠진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의식이 보통 걸러내는 연결에 깨어 있는 것이다. 융은 이러한 습관을 지닌 개인들이 진화의 실수가 아니라고 믿었다. 그들은 현재의 한계를 넘어 성장하려는 의식의 선두였다. 모든 진화의 단계에는 집단이 준비되기 전에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는 개인들이 필요하다. 당신은 이 세상의 과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의식의 진화가 요구하는 바로 그 존재다. 문제는 더 잘 어울리기 위해 당신이 변해야 하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러한 선물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이다. 고립에 짓눌리지 않고 진보된 인식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를 것인가이다. 이해해주는 소수의 다른 이들을 찾아 진정한 깊이에 기반한 연결을 쌓을 것인가이다. 융은 평생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연구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분명했다. 당신을 망가진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 기이한 습관들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다. 의식화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며 자동 조종 상태로 살기를 거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검토되지 않은 가정들의 질문을 던지는 일이다. 그 작업은 외롭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한 환상을 선호할 때 명확하게 보는 것은 고통스럽다.